대장장이 마을에 침투한 두 상현의 혈귀, 그리고 탄지로와 무이치로의 앞에 나타난 상현의사 한텐구. 한텐구는 무이치로에게 베어졌음에도 카라쿠와 세키도로 분열했고, 무이치로는 카라쿠에게 멀리 날려져 탄지로와 네즈코만이 남은 상황에 게냐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방패가 되어줄 주가 없는 상황에서 탄지로와 네즈코, 게냐는 상현의 혈귀를 상대로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지붕 위에 나타난 게냐는 혈귀를 향해 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목만 떨어뜨렸을 뿐 남은 한 마리의 목은 완전히 떨구지 못했고, 이에 검을 뽑아 남은 한 마리의 목을 치기 위해 달려듭니다. 탄지로는 이 혈귀의 목을 베어도 계속 분열하고 더욱 젊어져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게냐에게 알렸으나 이미 게냐는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게냐는 당황합니다. 그 순간 혈귀는 4마리로 분열했고, 탄지로는 이 혈귀가 목이 베어 있는 것에 개의치 않는 것에 목은 급소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무한일차에서 엠무를 상대했을 때 쿄주로가 조언해 주었던 경험, 어떤 혈귀라도 약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탄지로는 급소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며 그 약점을 찾아내고자 생각합니다. 그때 탄지로의 몸을 새롭게 분열한 혈귀 우로기가 낚아채 날아올랐고, 탄지로를 걱정하는 네즈코에게 탄지로는 게냐를 도우라 말하지만 게냐는 이번에 분열에서 나타난 아이제츠의 창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우로기는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린 탄지로에게 남 걱정할 여유가 있냐며 음파를 발사했고, 이에 탄지로는 히노카미카구라를 사용하여 우로기의 다리를 잘라 음파를 직격으로 맞는 것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공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나뭇가지를 붙잡아 완화했죠. 그런데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탄지로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탄지로가 잘라낸 우로기의 다리가 혈귀로 분열했고 탄지로에게 음파를 발사하려고 합니다. 한편 전장에서 이탈된 무이치로는 서둘러 돌아가던 중 혈귀에게 공격받는 코테치를 발견합니다. 이에 무이치로는 생각합니다. 혈귀에게 마을 전체가 공격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신이 구할 우선순위를 말이죠. 무이치로는 코테치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도공으로서 숙련도가 낮을 거라 판단했고, 마을 수장과 기술과 능력이 높은 사람부터 우선하여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여기서 발을 멈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순간 탄지로가 자신에게 말해 주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 돌고 돌아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것을 떠올린 무이치로는 발걸음을 돌려 혈귀로부터 코테치를 구합니다. 혈귀의 목을 베었는데도 몸이 무너지지 않고 재생하자 무이치로는 항아리를 베어냈고, 혈귀는 괴성을 내지르며 사라집니다. 그것은 항아리를 통해 힘을 얻는 혈기술로 만들어진 존재였던 것이죠. 코테치는 무이치로에게 안기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이에 무이치로는 서둘러 갈 길을 떠나고자 했으나 코테치는 카나모리가 공격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이치로는 효율을 우선하는 자신의 관념을 다시 한번 부정해야 한다는 것에 망설였는데 불현듯 과거 큰 어르신이 해주었던 말을 떠올립니다. 큰 상처를 입고 기억을 잃은 채 누워있는 무이치로에게 카가야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사소한 일들이 시작점이 되어 머릿속에 낀 안개를 선명하게 걷어줄 테니 그 계기를 결코 지나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무이치로는 코테치를 안고 카나모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며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이러다가 마을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이내 할 수 있다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신은 큰 어르신께 인정받은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라며. 이것이 탄지로 일행이 혈귀와 싸우고 있을 때 무이치로에게 일어난 일. 탄지로는 음파를 쏘려는 혈귀를 베어냈고 혈귀는 또다시 분열합니다. 둘로 분열한 혈귀는 탄지로를 향해 음파를 발사했는데 공격을 맞은 탄지로는 공격의 위력이 떨어졌음을 느끼고, 이에 강해지는 분열은 무한하지 않고 입에 희노애락이 적힌 처음 매체의 혈귀 외에 이후 분열한 혈귀들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탄지로의 등 뒤에 우루기가 나타나 음파를 발사합니다. 이를 탄지로가 피하고 얼른 한 놈만이라도 쓰러뜨린 뒤 게냐와 네즈코가 있는 곳으로 향할 생각이었는데, 우루기는 발톱으로 탄지로의 몸을 찢었고 자신의 발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탄지로 또한 우루기가 발톱으로 공격했을 때 일격을 먹였었고, 우루기가 음파를 발사하기 전 그의 머리를 베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네즈코는 카라쿠를 상대하고 게냐는 아이제츠의 창에 복부를 관통당한 상황에서 아이제츠는 급소를 관통당한 게냐가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게냐는 아이제츠를 향해 총을 발사한 뒤 아미타경을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세키도는 아이제치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게냐의 대가를 빠개버리라고 재촉했고, 이에 아이제치의 창이 게냐의 머리로 향할 때 게냐는 순간 아이제치의 뒤를 잡아 칼을 휘두르려고 했으나 세키도의 번개가 내리쳐 공격이 무산됩니다. 게냐는 세키도에게 총을 쐈지만 곧 게냐는 아이제치의 창에 맞아 벽에 처박히게 되는데, 게냐가 분명 인간이라면 죽을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세키도는 그가 죽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네즈코를 상대하던 카라쿠는 이 광경을 보고 게냐를 상대하는 것이 더 즐겁겠다며 세키도의 석장으로 번개를 계속 내리치게 해서 네즈코를 불가항력 상태로 만들려고 했으나 네즈코 또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발차기로 카라쿠의 머리를 걷어찬 뒤 폭혈을 사용했고 카라쿠의 부채를 빼앗아 멀리 날려버립니다. 이어서 세키도에게도 같은 공격을 시도했으나 세키도는 석장으로 네즈코의 목을 뚫은 뒤 번개를 계속 내리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탄지로는 속도가 더욱 빨라진 우루기를 상대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쓰러뜨릴 수 없다면 어서 게냐와 네즈코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게냐는 계속해서 아미타경을 외우며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이제체 또한 어째서 게냐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너는 무엇인지 정체를 물어봅니다. 이에 게냐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자신의 이름인 시나제가와 게냐를 밝힌 뒤 똑똑히 기억하라며 이어서 말합니다. 내 놈을 죽일 사내의 이름이라고. 이번 화에서 상향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환락의 거리 편에선 탄지로 일행들이 계속해서 수련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현을 상대로 좋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게냐가 상현을 상대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귀살대 최강의 기둥 히메지마 교메이의 옆에서 보고 배운 것이 많은 것일까요? 탄지로 일행은 계속해서 강한 혈귀와 마주치며 많은 수련을 하고 강해질 수 있었는데 게냐 또한 그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탄지로 일행 못지않게 피나는 노력을 해왔던 것일 테죠. 그가 그렇게 강해지려는 이유와 귀살을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무이치로의 과거 또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이치로는 과거의 큰 부상으로 기억 상실에 걸린 것이었고 과거의 기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과거 어떤 일을 겪었기에 기억을 잃은 것일까요? 현재 무이치로와 탄지로, 네즈코와 게냐 세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들은 두 상인의 혈기를 상대로 대장장이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번 화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번 화가 애니어가 되었을 때 네즈코의 무쌍이라든지 탄지로와 우로기의 일기토가 굉장히 기대되고 혈귀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세키도의 포스를 어떻게 표현할지 성우는 또 누가 될 것인지 기대되네요.